제주 4.3의 상징인 조천의 북촌리, 학살과 강요된 침묵, 그리고 울음마저도 죄가 되던 암울한 시대를 넘어 이제 북촌리는 진실과 화해, 평화와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이게 너무 진짜 읽을 때마다 마음 아픈 것 같아. 울음마저도 죄가 되던 암울한 시대. 그지? 울음마저도 죄가 되던 암울한 시대. 이 너분성이 온 이유가 사실은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이 문학에 나타난 4.3의 그 슬픔 있는데, 여기 앞에 나가면 그 비석이라든지 이거 현장을 볼 수 있거든. 그 민주 읽었다 그죠? 두 사람 다 읽었지? 네. 어때? 읽었을 때? 역사책으로만 그때 봤었거든요. 네.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문학으로 읽으니까 되게 뭐랄까 슬픔이 와닿는다 해야 되나? 어때 민주는?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를,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고 제주에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그렇다고. 여기 보면 그 순이삼촌을 1978년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설을 썼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1948년 4월 3일이었으니까 30년 후에 자기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소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 사실은 역사를 허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울음마저도 죄가 되던 시절이라는 게 이걸 보면 나는 느껴지는 것 같아. 그지?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분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여기에서 있었던 비극이 분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4.3은 따로 배우고 분단이나 통일 이야기는 따로 하는 것이 난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자. 아까 저희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차가 그렇게 왔지. 아까 지나온 여기가 다 그런 장소구나. 지나올 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그럼 그 학살 장소들이었던 거네요. 그렇지. 그러게, 나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왔을 때 보면 애기들이 무덤이니까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를 얹어놨더라고. 근데 장난감을 보니까 좀 많이 슬펐어 그때. 얘들아, 난 처음에 이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글을 읽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 순이가 삼촌인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 외삼촌 이름이 태순이라서 순이삼촌인 줄 알았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여성 이름하고 삼촌이 이렇게 붙는 것은 이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 이모, 고모, 삼촌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아울러서 삼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이 삼촌. 그래서 이 제목만으로도 이것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왜 비석이 이렇게 다 누워있는 거예요? 항상 비석은 이렇게 서 있던 것만 본 것 같은데. 그지. 여기 보면 비석들이 다 누워 있잖아. 이거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데, 말하면서도 좀 안타까운데, 이곳에서 쓰러진 영혼들, 희생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야. 비석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쓰러진 비석마다 그 현기영 작가가 쓴 순이삼촌의 그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아까 돌아다니면서 어. 그 한번 쭉 읽어봤었는데 음.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 한번 읽어볼까? 어느 부분이, 이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제일 그래?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미 4.3 사건이 지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는 그 할머니라 하셔야 돼. 순이 삼촌? 순이 삼촌의 어떤 정신이 이미 죽어 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 나 무슨 말인지, 민주도 이 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민주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돼?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순이 삼촌이 서울에 와서도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게 이 구절을 읽고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 당시에 이미 영혼이 죽어서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지. 나도 이 소설을 기억해 보면 이 순이 삼촌이, 사실은 순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과 삼촌이 붙었다는 거는 이 제주도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모 삼촌의 구분 없이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48년 이 온팡밭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미 총을 맞으면서 이제 거의 영혼이 죽은 거지. 나는 여기에서 보면 참 많은 구절이 가슴 아픈데, 여기 보면 한날 한시에 이 집 저 집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마음에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 한날 한시에 이 집 저 집이 제사가 다 시작된다는 게 4월 3일마다 제주는 계속 슬픔에 빠져야 하는 슬픔의 역사를 반복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조용한 대낮일수록 콩 볶는 듯한 총소리의 환청은 자주 일어났다. 이 대목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나도 이거 조금 이게 대비되는 것 같고 그렇던데. 네, 조용한 거랑 총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면 콩 볶는 듯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야, 하늘 날씨도 좋고 저기 바다도 파랗고 하늘이랑 바다랑 다 파래서 날씨도 참 좋다. 그지? 경치도 좋고.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4.3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그래서 이 4.3 사건이랑 통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자, 우리 남북의 분단은 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8년 9월에 북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각 단독으로 수립이 되잖아. 그런데 그 해 같은 해 그 전 봄 4월 3일 날 이념의 갈등,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의 갈등이 바로 여기 제주에서 일어났던 거지. 4.3 항쟁. 그러니까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공산주의도 모르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냥 좌와 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거예요. 그게 4월 3일이고, 또 더 이어서 생각해 보면 48년 4월 달에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하시잖아. 글을 쓰고 거기에 보면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 그게 4월이잖아. 48년 4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 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와 좌로 나누어지는 그 갈등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독립운동을 하던 정신적인 지주로서 남과 북의 사람이 함께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느냐, 이념이 갈라져서 하느냐, 이 말을 했잖아. 근데 그 같은 선상에서 같은 4월이고 4월 3일 먼저니까 여기 제주에서는 이념의 충돌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거지. 자, 그렇게 보면 이념의 갈등,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그러면서 8월과 9월에 정말 분단이 확고화되고, 또 남과 북의 충돌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지. 4.3 여기에서의 이념의 충돌이, 48년 4월 3일의 이념의 충돌이 1950년 6월에 이념의
극명한 충돌로 부딪히게 되고 이 충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려면 4.3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아.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이게 확실히 교과서에서 봤던 것보다 제주에 4월 달에 와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4월에 오길 잘했네요, 제주에. 진짜 4월에 오기를 잘했네. 민주도 그래? 네, 저도 따로따로 배웠던 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이렇게 붙는 것 같아? 같아요. 네,